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때 등차수열의 합 공식 기억하십니까? SN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 왜 썼죠? 공식 두 가지인데 분모는 둘 다 2분의 분자는 항수 윤지 여기 가지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보통 책에는 L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여기까지 똑같죠? 이 안에만 좀 바뀌는 겁니다. 2a 플러스 n-1d 공식이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면 문제야. 이 정도 공식을 암기도 못한다는 뜻은 진짜 게으르다는 걸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두 개 위에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아래는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주로 2번 공식 밑에 있는 게 더 많이 쓰인다는 표현이었고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1항부터 이렇게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n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데 등비수열을 보통 이렇게 쓰지 않다고 했죠. 등비수열은 첫째 항을 a로 본다면 두 번째 항은 ar이 되지. 첫 번째 공비 한 번 곱한 것. 그럼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되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등비수열 합 계산할 때는 SN을 한 번 더 쓰는데 이 앞에 뭘 곱하냐면 공비 R을 한 번 더 곱합니다. 모든 항에다가 공비 R을 한 번 더 곱해서 등비수의 합공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모든 항마다 R을 곱하니까 첫 번째 항 A에다 R을 곱하면 AR이 되는데 여기다가 쓰지 말고 옆에 자리 한쪽 옮겨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항 AR에 R을 곱하면 AR 제곱인데 여기다가 쓰자는 얘기로 요 밑에다. 왜냐면 식이 똑같잖아. 그럼 한 칸씩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아래 똑같지? 위아래 똑같은데 여기 한 칸 더 쓸 거라는 얘기야. 여기 한 칸 더 쓴 거는 여기다가 R을 곱한 값을 한 번 더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AR의 n-제곱에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뺍니다. 지금 이거는 1SN이죠. 그래서 RSN을 빼게 되면 1-RSN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다 지워져요. 위에 자리를 빼면 똑같게 지워지면서 위에 있는 식 A 빼기 아래에 있는 식 AR의 n제곱. 근데 이건 A가 겹쳤잖아. A를 빼내게 되면 1-R의 n제곱. 따라서 양변을 1-R로 나누게 되면 SN식이 나와요. 이 1-R이 분모로 내려가겠죠? 1-R분의 분자가 얘입니다. A 가로 1-R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근데 두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은 윗식에서 아래식을 뺐잖아요. 이번엔 아래에서 위를 빼봅시다. 다시 밑에서 위를 뺀다고. 위에서 아래를 빼지 말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R-1 SN이 써지고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어차피 이건 다 지워지는데 아래에서 위를 빼기 때문에 여기서 AR의 n제곱에서 저기 있는 A를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A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양변을 R-1로 나누게 되면 이 R-1 분모로 내려가서 식이 하나 더 나와요. R-1분의 A 가로 공비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이 두 개입니다. 이것도. 근데 실제로 두 개인데 두 개는 써졌지만 그냥 하나야. 사실 하나. 얘랑 얘랑은 같은 공식이야. 서로 다르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로 써놨습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첫 번째 공식은 공비 R이 보통 1보다 작을 때 쓰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쓰기로 그냥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유는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공비 R이 1보다 작아. 그럼 1 빼기 1보다 작은 수를 계산하면 분모값이 양수가 되잖아. 그럼 분모가 양수니까 그만큼 쉽게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죠. 이쪽도 공비 R이 1보다 커.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나와. 그만큼 계산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걸 반대로 빼게 되면 반대식에다가 R이 1보다 작은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분모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음수를 다시 분자에다 분배 처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웬만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 1이 먼저 나오도록, 공비 R이 1보다 크면 R이 먼저 나오도록. 알겠죠? 1 마이너스 공비. 한글로 쓰면 그렇다. 이거 그대로 위로 복사하면 돼. 똑같이 복사하면 돼. 다만 분자에는 공비 위에는 항수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첫 장을 앞에다 떡하니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다. 외우는 방식이야. 아니면 공비가 1보다 커. 그럼 공비 빼기 1 한 다음에 이 분모에 있는 값, 분모에 썼던 식을 똑같이 위에 똑같이 쓰세요. 대신 분자에 있는 공비 위에는 항수만큼 거듭제곱. 그런 다음에 앞에 첫 장을 딱 곱하시면 등비수의 합공식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패턴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2번은 뭔가요? 그러면 공비R이 1일 때야.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쓰진 않죠?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 거의 쓰진 않습니다. 공비R이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장에 2인 등비술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공비가 1이야. 그럼 2에다 1을 곱하면 다시 2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계속 2만 몇 번 더한다는 얘기죠? n번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2를 n번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2n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다 공비 r을 곱한 거. 그래서 첫 번째 장에다가 공비 r을 첫 번째 장에다가 공비 아니요 죄송해요. 첫 번째 장에다가 항번호 n을 곱한 거.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책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저게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공비R이 1이냐 1이 아니냐. 보통 공비R이 1이 아닌 케이스를 우리는 대부분 다 공식을 외우는데 공비R이 1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밑에는 2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장이 n번 덧셈 되는구나. 그래서 an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바로 밑에 있는 저 수열의 합과의 관계는 좀 이따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것. 자, 두 번째 장이 2분의 1, 여섯 번째 장이 32분의 1인 등비술의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을 계산하랍니다. 간단히 줄였으면 SO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SO. 그럼 공식이 두 개라며. 공비R이 만약 1보다 작으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5제곱. 그 다음에 그 앞에 첫 번째 장 A.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만약 공비R이 1보다 크다면 R이 먼저 나오도록 R-1에 그거 그대로 위에 복수를 올린 다음에 항수만큼 거듭제곱 그 앞에 첫 번째 장 A를 곱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은 거는 첫 번째 장과 공비만 알면 되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찾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등비수열은 이렇게 쓰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장은 어떻게 써야 되죠? 등차 수열일 때 두 번째 장은 A 플러스 T 이렇게 써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A 플러스 1D 이런 느낌으로 등비수열 때 두 번째 장은 A 곱하기 R의 1제곱 이렇게 그렇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일 때 여섯 번째 장은 A 플러스 5D 등비수열일 때 A6은 A 곱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써봅시다. AR은 2분의 1 동시에 AR의 5제곱은 3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좀 바꿔 써볼까요? 거꾸로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등비수열은 항번호 큰 걸 위에다 쓰세요. 그래야 계산이 좀 편합니다. 작은 걸 밑에다 쓰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눠 분수 형태로. 그러니까 2항분의 6항 하겠다는 얘기죠. 2항분의 6항. 그러면 이게 A가 약분돼요. R도 안 약분되죠? R의 4제곱. 32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눈 거다. 32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32분의 1 곱하기 2분의 2 약분하면 16. 따라서 어떤 수를 4번 곱하면 16이 됩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 공비값은 양수입니다. R이 양수라는 뜻이네요. 그러므로 R값은 2. R2를 집어넣어요. R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그럼 2A는 2분의 1. 양변 2로 나누면 A값은 4분의 1. 여기까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공비R이 2라면 2라는 뜻은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이쁘겠네요. 여기다가 2-1분의 2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첫 번째 장 4분의 1. 네, 2-는 1이니까 없어지고 네, 4분의 1 곱하기 32-1이니까 31. 정답은 4분의 31. 네, 이게 제 5항까지 합이 된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앞에 배웠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공식 일단 등비수의 합공식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 등비수일 때 두 번장, 여섯 번장에 대한 표기법이 좀 적절히 바꾸지 못하는 학생들 혹은 바꿨어도 계산 못하는 애들 이거 계산 못한다는 얘기는 거의 중학생 수준인데 어쨌든 저런 것만 잘 되면 크게 문제없이 당연히 등비수 합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모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계산 연습 못한다는 거는 문제 심각한 거고 네? 아래 제곱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16분의 1이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맞아요. 이 계산을 지금, 계산 못하는 거 심각하지 않냐? 이랬는데 내가 틀린. 반성하겠습니다. 네, 반성할게요. 16분의 1, 바꿨어야 돼요. 16분의 1입니다. 그럼 R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중에 양수값 2분의 1. 그럼 얘도 이제 바꿔 써야 되겠네요? 그럼 A값 4분의 1이 아니죠? 여기다 다시 쓰게 되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A값은 1. 이거 다시 다 바꿔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2분의 1제곱, 5제곱, 2분의 1 5제곱. 그 앞에 첫 번째 항, 1. 그럼 분모에 2분의 1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네, 2가 됩니다. 앞에는 2가 곱해지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이거 계산하시는 뜻이죠? 그럼 2 곱하기, 이걸 통분하게 되면 32분의 1을 32분의 31 약분하면 16분의 31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인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다 뭘로 푸냐면 등비수열이래. 그럼 뭐가 곱해진 거잖아?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네. 얘도 x 플러스 1에 다시 x 플러스 1을 또 곱하면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진 제곱이 되겠네.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 r이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sn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공식이 공비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에서 공비에서 1을 뺀 값. 이거 그대로 위로 복사한다. x 플러스 1에서 1을 뺀 값을 그대로 복사했을 때 위에 있는 분자의 공비 위에는 항수만큼 거듭 제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 1을 이렇게 그 앞에 곱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다 보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지워주고 분모는 x가 되고 분자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SN 아닙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 SN 맞는데 이 문제는 답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구하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면 아까 공식 앞뒤로 바뀐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 앞뒤로 바뀐 거는 이거랑 이거는 표기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답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풀으나 답이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서로 다른 답이 아니야. 계산을 좀 더 편하게 공비R이 1보다 크면 얘를 쓰는 거고 공비R이 1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반대로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답이 두 가지라는 거는 얘는 지금 네가 뭘 계산하신 거냐면 공비R이 1이 아니라는 개념하에서 문제를 푸신 겁니다. 공비R이 1이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공식 써진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공비R이 R인 x 플러스 1이 만약에 1이면 공비R이 1이면 SN은 어떻게 써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n. 근데 지금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답은 n이 돼요. R이 1이라는 얘기는
x가 0이란 뜻이야. x가 0이 돼야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기 있는 수열에 지금 1항이 1이잖아? 근데 2항 계산할 때 x에다 0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야, 0. 그럼 0 더하기 1은 1. 3항 계산할 때 x에 0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예요. 1의 제곱, 1. 그럼 계속 지금 1이 써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1이 총 n번 덧셈 됐네요. 1이 n번 덧셈 됐으니까 1 더하기 1이 n번 덧셈 된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n이 정답이죠. 이렇게. 이 문제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공비R이 1이 아닐 때, 따라서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니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답을 두 가지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네, 서술형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술형은 충분히 저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학생들이 이 밑에 있는 구조는 잘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 잘 안 쓰이니까. 보통 등비수열의 공비 1인 등비수열은 사실 등차수열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약간 애매한 놈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좀 피해서 내시죠. 공비 R이 1이 아니어야 재밌으니까. 저런 공식도 적용이 되고. 근데 서술형에는 충분히 저런 문제들이 충분히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서 이걸 안 쓰게 되면 이제 반은 감점 당하죠. 이게 만약 6점짜리 문제라면 한 3점 정도는 이제 저걸로 감점 당하는 거예요. 3점 혹은 많이 되면 적게 되면 2점 이렇게 감점 당할 겁니다. 별표 치십니다. 별표 2개 치세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풀이 이렇게 써볼게요. 첫 장부터 5항까지 합 이거 뭐라고 쓰죠? S5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게 1.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S10 그게 3. 근데 첫 장부터 15항까지 합 S15 이게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정석적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비R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등비수열인데 공식 두 개 중에 공비R이 1보다 크다고 칩시다. 1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답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표기법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공비 빼기 1 분의 공비의 항수만큼 5제곱 빼기 1 이 항수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씁시다. 이 답이 1이란 뜻이고 두 번째 S10은 공비 빼기 1에 공비의 항수만큼 항수 10개죠.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첫 번째 A 그게 3인데 S15를 구하라는 얘기는 R-1에 R의 15제곱 항수 15개니까 빼기 1 첫 번째 A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위에는 두 개를 가지고 근데 잘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R의 10제곱 빼기 1이라는 건 여기 있는 분자값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R의 5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면 R의 10제곱이죠. 빼기 1로 볼 수 있고 1 위에는 제곱을 붙여도 괜찮죠. 1은 거듭제곱해도 어차피 1이니까. 그리고 썼더니 이게 합차가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그럼 R의 5제곱 플러스 1과 R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고쳤습니다. R 마이너스 1분의 여기를 고쳐 쓰게 되면 A는 놔두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인수분해 했냐면 요만큼이 잘 보세요. R 마이너스 1분의 A 가로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여기 보이니? 여기 있잖아.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1이라는 뜻이야. 그럼 1 곱하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1은 곱하나 말하니까 R의 5제곱 플러스 1만 남다니까 좌변은 3. 따라서 R의 5제곱은 2가 되는데 여기서 R값, 이건 중요하지 않다. R값을 직접 구하려면 5번 곱해 2가 되는 숫자니까 R값은 5제곱근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문제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직접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구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나중에 선택해서 구하면 돼. 아래 값이 필요해. 그러면 R 값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래 값이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으세요. 나중에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곱셈공 중에 이거 있잖아요. 아까 썼던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것도 있었죠? 순서를 바꿨을까요?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곱셈공, 아니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요? a 3차 마이너스 b 3차.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합니까? 3차 마이너스 3차 인수분해. 3차 떼고 a 빼기 b. 가로 첫 번째 항의 제곱 둘 곱한 값 마이너스 ab의 2배, 부호 반대 플러스 ab 플러스 끝에 있는 b의 제곱. 이렇게 됐었죠. 이걸 왜 써드렸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것 때문에요. 아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아래 5제곱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고 1 위에 지수는 내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3차 마이너스 3차 인수분해.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게 되면 3차 밑에 있는 아래 5제곱과 3차 밑에 있는 1을 한 번은 그 모양 그대로 빼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아래 10제곱 둘을 곱한 값에 부호 반대 플러스 아래 5제곱 끝에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r-1분의 a 가로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게 붙는 거예요. 아래 10제곱 플러스 아래 5제곱 플러스 1.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이게 얼마야? 여기 있던 이거. 이게 1이잖아. 1. 그럼 결국은 아래 여기는 S15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아래 10제곱은 아래 5제곱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아래 5제곱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어요. 아래 5제곱 2지. 이게 필요하진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직접 필요하다는 얘기죠.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4 플러스 2 플러스 1. 정답은 7이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약간 인수분해랑 저렇게 식의 조작, 약간 갖다 끼고 또 끼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저런 문제.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아셨어요? 근데 이 문제 아주 쉽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연습만 되면 이거 암산도 될 정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물론 오늘 처음 들었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인수분해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 까먹었을까봐 인수분해 공식 적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게 걸리긴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풀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적어도 한 2, 3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더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 3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S5가 1이었고 S10이 3인데 S15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보면 이 밑에 있는 항의 번호가 약간 간격이 일정하죠. 1항부터 5항까지, 1항부터 10항까지, 1항부터 15항까지. 여기 5개, 얘도 추가로 5개, 얘도 추가로 5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봅시다.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이걸 A1이라고 합시다. A1부터 끊을게요. 3개로 딱 끊어서. 간격이 일정해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계산하려면 이게 뭐죠? 이게 S5입니다. 여기가 S5예요. 이게 얼마냐면 1이야.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여기가 S5라면 여기는 S10이 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야. 이게 얼마냐면 3이에요. 근데 구하라는 거는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1항부터 15항까지야. S15.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15항까지야. 근데 이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항의 배열이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수가 곱해지겠지. 근데 보면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예요? 1이야. 5항까지 합이 1이니까. 근데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잖아? 그럼 5항부터 10항까지 합은 얼마야? 2가 되지? 근데 이 수열이 등비례며 이 간격과 이 간격 일정하듯이 얘도 간격 일정한 거거든? 등비니까 여기서 여기로 몇 배로 커지죠? 2배로 커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배로 커지냐면 2배로 커지는 거야. 1에서 2까지 2배. 그럼 2에서 여기까지 2배니까 2 곱하기 4가 돼요. 그 S15는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다 덧셈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숫자를 모두 다 더하겠다 뜻이요. 여기를 모두 더하겠다. 여기 1, 여기 2, 여기 4 합치면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니? 문제 바꿔볼게요. 빨리 푸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얘가 10이야. 얘는 30이고 그럼 이거 얼마냐? 너무 숫자가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죠? 얘가 20이고 얘가 60이에요. 이거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세 칸으로 쪼개 이렇게. 일정 간격이라고 치고 여기까지가 S5야. 여기까지 S10이고 여기까지 S15야. 5칸, 5칸, 5칸. 이 간격 일정하게. 근데 여기까지 합이 20이래. 근데 여기까지 합이 60이래.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0이 남잖아. 몇 배로 늘었죠? 2배. 그럼 얘도 2배 하는 게 1이 온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간격으로. 40에 2배 하게 되면 80. 따라서 S15는 이 세 칸의 숫자를 다 더하시면 돼요. 20 더하기 40 더하기 80. 정답은 1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문제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5칸, 5칸, 5칸 숫자 50 커지도록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나오는 거는 시험에 출제를 못해요.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등비수는 지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규칙이 안 맞으면 지수를 분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높은 문제가 돼서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항상 그래. 이런 거죠. S10 뭐 7 S20 뭐가 좋을까요? 뭐 28 S30 얼마냐? 마찬가지예요. 세 칸으로 쪼개시 이렇게 간격 일정하게. 여기 A1인데 여기까지가 S10이에요. 얘가 S20이고 S30 10칸씩 쪼개지잖아. 여기까지 합이 7 여기까지 합이 28 그럼 여기 합은 21 여기서 S10부터 S20까지 10항부터 20항까지 합이 21이라는 뜻이. 그래야 합치면 28이 나오니까 몇 배로 늘었죠? 3배. 그럼 얘도 3배로 늘어야 돼. 똑같이. 그럼 21에 3을 곱하면 63. 따라서 S30은 이 세 칸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면 돼요. 7, 21, 63. 이거 다 더하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등 B가 아니고 등차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면 등차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약간 값의 차이는 좀 있겠죠. 등차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10항까지 7, 20항까지 28이니까 여기까지 합이 28이면 A10에서부터 A20까지 여기 합은 21이지.
등차잖아. 아까 등비는 몇 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등차는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돼요. 얼마만큼 더 셈된 거죠? 14만큼 더 셈됐잖아. 등차할 때는, 등비일 때는 비율이 일정하게 넘어가지만 등차할 때는 차이가 일정하게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14가 더 셈되는 거예요. 21에 14를 더하면 35. 따라서 S30은 7 더하기 21 더하기 35.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를 이해하면 등차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규칙은 저게 성립해야 되죠. 일정한 간격.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근데 등차할 때는 우리가 이런 유사 문제를 안 풀었던 것 같은데 등비에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등차는 사실 말하면 꼭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등차는 이거 조건 안 지켜도 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등비는 저 조건을 안 지키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못 내요. 아까 말한 학교 내신용으로 문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내요. 꼭 간격 일정하도록. 등비에서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등비에서 나온 규칙을 등차로 변환해서 풀 수 있으면 따라서 혹시 몰라 등차에서 만약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땡큐가 되는 거죠. 땡큐. 등차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거지? 원래 등차일 때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S10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이게 7 S20 2분의 항수 20개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플러스 19D 이거를 연립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연립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A 값과 이제 D 값이 나와요. 얘네가. 그럼 얘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S30은 2분의 30 가로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29D 여기서 구한 A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답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를 아까 그 규칙을 알면 아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규칙이 맞는다면 일정한 간격이 성립한다면이지. 근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등차는 꼭 이 간격이 일정할 필요는 없어. 왜?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얘는 10이지? 얘는 이제 뭐 23이에요. 그럼 여기만 바뀌는 거야. 23. 여기만 바뀌는 거로 20D, 22D 이렇게. 충분히 연립할 수 있거든 이거는. AD에 대한 연립 방식으로. 그게 간격을 안 맞춰도 돼. 이렇게. 근데 등비는 안 맞추면 아까 말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간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식을 따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그럼 이런 문제도 봐봐. 보신 바와 같이 맞춰져 있죠? 6번째 항, 12번째 항, 18번째 항 딱 맞춰져 있잖아. 원래 그렇게 나와. 아셨죠? 그러니까 원풀이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짤막한 풀이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으로 짤막한 풀이로 간단한 풀이로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습이니까.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간단한 풀이로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그 공식만 그런 패턴만 아시면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여기 문제 등비수열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N이 1.992보다 클 때 자연수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로 돼 있어요. 글씨가 너무 크네요. 어쨌든 n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계속 2분의 1씩 곱해지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 R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SN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이거 그대로 위로 올리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만큼 n제곱 항이 n개니까 거기다 첫 번째 항 1을 곱한다. 그럼 분모는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분의 1 2분의 1이 역수니까 2가 되고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게 SN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게 SN이에요. 근데 이 SN이 1.999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이제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계산은 뭐 네 뜻대로 해도 돼. 근데 이거는 그냥 하기는 좀 이거는 오히려 분배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분배를 할게요. 그럼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여기는 1.999 이렇게 돼요. 됐니? 얘를 1로 넘겨 얘를 넘깁시다.
그러니까 얘를 1이 넘기고 여기 1.999를 1로 넘긴다겠다는 뜻이죠. 그럼 0.00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2-1.999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0.001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돼.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맞니? 얘를 바꿔 쓰자. 2를. 2는 및 2는 및 2분의 1과 관계 있잖아. 2는 2분의 1이라는 숫자의 역수지. 2분의 1의 역수. 이거 우리가 지수할 때 배웠잖아요. 2분의 1의 역수,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렇지? 이번 시험범위 있었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바꿔 쓰게 되면 얘를 이제 붙일게요. 2분의 1의 n-1제곱이 되죠. 같은 물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 쓰면 되니까 그게 0.001. 얘 분수. 그럼 얘도 분수 바꿉시다. 1000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근데 1000분의 1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10에 일단 쓸게요. 네. 써놓고 합시다. 1000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잖아. 2분의 1을 몇 번 거듭 보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느냐인데 여기 이 지수가 n-1이 9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2분의 1의 9제곱이 얼마예요? 512분의 1이야. 그치? 512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니? 아니잖아. 분수는 분모가 더 커지면 더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쪽이 더 큰 수야. 이게 아니고 분모가 반대로 바뀌어야 맞는 거라고. 512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더 커.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잖아. 분모가 작으면 실제 더 큰 숫자라고. 얘는 틀렸지? 그럼 n-1이 10이 됐을 때 그럼 좌변이 2분의 1의 10제곱 걔는 얼마죠? 1024분의 1 얘가 1000분의 1보다 작은 게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맞잖아. 그럼 언제부터 되냐면 n-1이 10일 때부터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n-1이 10부터 n-1이 10부터 혹은 11, 12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n의 값은 11, 12, 13 이때부터 참이 되는데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n값은 11이 정답이다. 104번 답이 얼마입니까? 다 구하신 분? 응? 구항? 준호는? 왜 갑자기 하나 줄어? 뭔가 풀어서 낸 답이 아니고 뭐 그냥 하나 작게 비슷하게 낸 것 같은데? 아니야? 윤재는? 목표는 왜 쉬고 있어? 구항이요. 구항이야? 윤지, 내가 다 푼 사람만 싫어하지 않았나? 뭐 거짓말하는 뜻은 아니었는데 보자. 그냥 바라보자. 시간 끄지 말고. 제2항이 4, 제5항이 30인 등비수율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뭐라고? 어? 왜? 내가 뭐 잘못 읽었어? 아, 답이 파랑. 왔다 갔다 해. 파랑이면 군데. 일단 봅시다. 제2항이 4. 표기법대로 제5항은 32. 하지만 이 표기법은 연산법을 바꿔야 등비수일 때는 AR이 4. 거꾸로 써볼게요. AR이 4. A5는 AR의 4제곱, 걔가 32.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고 했죠? 등비수일 때는. 그럼 A 약분되고 R분의 R의 4제곱, R의 3제곱. 그걸 4로 약분하면 8. 따라서 실수 R의 값은 2밖에 안 되네요. 실수. 그럼 R값 2를 밑에다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서 2A 값이 4가 되니까 A 값은 2. 그러니까 첫째 항이 공비도 2인 등비수열. 그대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처음으로 어떤 항에서 합이네요.
어떤 합에서 몇 항까지 합에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집니까? 하니까 SN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비하지면 1보다 크잖아요? 2-1분의 이거 그대로 위로 올려서 복사하되 분자에 있는 공비 위에는 항수 n을 올리고 첫 번째 항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분모 2-1은 1이니까 생략하고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일반항이에요. 뭐 분배도 괜찮습니다. 분배하셔도 되고 분배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일반항이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란 일반항이 합이죠. n항까지 합이 1000보다 커지는 걸 구하는 겁니다. 양면 2로 약분하면 2n제곱 마이너스 1은 500 1을 1로 넘기면 2의 n제곱은 501 그럼 도대체 n을 뭘 집어넣으면 501보다 커집니까? n에다가 8 집어넣으면 2의 8제곱은 256 256이 501보다 크진 않죠? 그럼 n에 9를 집어넣으면 2의 9제곱 512 네, 여기서부터 501을 넘어가네요. 따라서 n은 9, 10, 11부터는 다 501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n값의 가장 작은 최소값은 처음으로 이게 처음이죠.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거는 이게 처음이겠죠. 그래서 n은 9가 정답이다. 네, 마지막에 바꾸셔서 또 틀리셨네요. 네. 바꿨다가 다시 바꿔서 틀리셨어요. 아쉽습니다. 겁니다. 등차수리 합할 때도 했었죠. SN을 이용해서 AN 구하기. 이거 했었잖아. 중요하다고 막 별표 3개 치고. 기억나니? 등차수리일 때는 이게 복습이야. 등차수리면 SN이 N에 대한 2차식. 그래서 AN의 제곱 플러스 BN 꼴로 써지고 D의 상수항이 0이 되면 그때는 제1항부터 등차수야. 그 다음에 이 SN을 가지고 우리가 AN을 구하는 거죠. AN을 구할 때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은 합은 N에 대한 2차식,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근데 그 앞에 오는 게 공차라고 했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 근데 이 공차는 여기는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A의 2배, 2A가 오게 되고 뒤에는 상수항은 이렇게 뺀 값, B-A가 상수항으로 온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 예를 들어 뭐 SN이 뭐 n제곱 마이너스 4n 일 때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 그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공차.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의 2배 2. 상수항은 요렇게 뺀 값 마이너스 5. 이게 일반항이 된다. 기억나요? 이런 거 했던 거? 물론 이거 말고 원풀이는 이거지. SM-SM-1 이걸 해야 AN이 나온다. 이래서 이제 계산을 이 문제 같은 케이스는 n제곱 플러스 4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n-1 이게 SN이고 이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SM-1이죠. 저걸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빠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외우자, 기억하자 라고 했었던 내용인데 등비수열도 똑같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식은 다르지만 그렇게 빠르게 푸는 방식. 원래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얘들아.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원식을 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리야. 어떤 수리 합을 계산했어? 그랬더니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수열의 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수열에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곤란하죠 사실. 이때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식. AN은 SM-SM-1이 한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SN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여기 n 대신에 n-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3 n자리만 n-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이 지워져요. 남은 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제곱
요즘 더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똑같이 3이 곱해져야 돼. 여기가 포인트예요. 얘는 2가 n번, 얘는 2가 한 번 작은 n-1번. 그럼 2의 횟수로 본다면 2가 곱해지는 횟수는 n이 아닌 n-1까지는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분리해야 돼. 3 곱하기 2의 n-1제곱 하면 이거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얘는 2, 3은 6이에요. 6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2의 n-1제곱이 얘는 6개, 얘는 2의 n-1제곱이 3개. 그럼 빼게 되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주어지는 수열.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남는다. 그래서 AN은 이게 일반항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10 집어넣었으니까 답은 얘네다 10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9제곱. 그래서 3 곱하기 512.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원풀입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지수를 분리하는 과정이 그나마 등차는 그냥 다항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요. 다른 방식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원풀이다. 다른 방식은 이게 있어요. 여기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옆에 빈자리 여기 있겠죠? 빈자리 여기 써놓으세요. 등비수열 합은 항상 이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SN은 네모의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꼴로 등비수열의 합이 항상 써집니다.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꼭 n이어야 됩니다. n-1도 안 되고 n 플러스 1도 안 되고 2n도 안 되고 꼭 n이어야 됩니다. 그럼 그 n 밑에는 얘가 공비예요. 이게 약속이야. 그 다음에 그 공비 앞에 곱해되는 숫자와 요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얘네 둘은 무슨 규칙이죠? 절대값이 같아. 두 번째, 부호는 반대야. 이 조건이 만족해지면 이건 등비수열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책에서 말했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비라며. 일반항일 때는 공비의 n이 아니고 n-1이다. 합은 n이지만 일반항 쓸 때는 항상 등비수열 일반항은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되잖아. 공비 n-1제곱.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냥 n에다가 여기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뭐 이거 막 조작해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n에 1 대입하면 S1 값이 첫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일반항을 아까처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해볼까요? 이거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요 위에 뭐 있어야 된다고? n만 있어야 된다고. n.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했는데 n이 지수로가 있네? n만 있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2가 공비야. 이 조건 성립했죠? 그 다음 그 앞에 곱해지는 숫자 3과 뒤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3은 딱 그 조건이잖아요. 절대값은 같아. 근데 부호가 반대네. 3 마이너스 3 그렇잖아요.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 그럼 등비수열 됐네. 그럼 일반항 A에는 공비 2에 n-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S1을 쓰시면 돼요. S1이 얼마죠?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2 6 빼기 3 3에 3 곱하기 2에 n-1제곱 이게 일반항이 된다. 아까 우리가 일반항 아까 계산해서 구했던 게 저 답이었어요. 그래서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했던 저기다 10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답이 쉽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SN을 구했더니 이 SN이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4. 이러면 등비수열이에요. 첫 번째 약속. 어떤 숫자 위에 n이 있어야 된다. n 말고 딴 건 절대 안 된다. n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앞수와 뒷수는 절대값 같은데 서로 부호가 반대다. 아, 이거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쓰는 거니까 일반항 A에는 공비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 앞에 첫 번째 항 n에다 1 집어넣는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네, 이게 일반항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어서 뭐 A3을 구하시오.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2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정답은 마이너스 48.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열에. 아셨습니까? 아주 쉽죠? 알아두시면 아주 쉬워요. 그럼 봐봐.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가능해집니다. 어떤 수열의 합이 있어요. 여기가 5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일 때 이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그럼 K는 얼마죠? 마이너스. 아까 말했잖아. 어떤 수열의 합인데 지수 N이 항번호 N이 지수로 나와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공비값이고 이게 등비수열이 성립하려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서로 반대인 숫자. 결국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게 답이 한 방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원래대로 풀면 엄청 귀찮거든, 이건. 근데 이 내용을 알면 그냥 사실 보면 답이 한 3초? 문제만 읽으면 되니까. K값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 좀 바뀌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밍밍하냐면 SN이 5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일 때 이 숫자가 다시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5가 아니겠죠. 왜냐면 규칙이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 위에는 n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n이 아니네. 그럼 n의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약간의 조작. 5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수 먼저 계산한 겁니다. 15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이제 조건에 맞잖아. 지수가 항번호 n으로 가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공비며 앞뒤에 있는 숫자가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 해결이 되면 아까 우리가 여기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시간을 줬다 이거 해봐. 105번, 106번. 해봐, 어쨌든. 아니야. 103, 105, 106. 이렇게 세 문제. 아셨죠? 103, 105, 106. 이렇게 세 문제 해보세요. 봅니다. 이건 일단 로그를 지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SN 플러스 3은 3의 n 플러스 1제곱. 이 길로 넘어가면 SN은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약속이 성립하잖아. n이 지수로 가 있고 앞수와 뒷수가 서로 절대값 같은데 부하 반대라 더하면 0이 되고 따라서 이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AN은 공비 3에 여기가 공비라고 했으니까요. n-1제곱 그 다음에 n에 1 집어넣으면 S1 값이 나오죠. 그럼 9 빼기 3이니까 6 곱하기 3에 n-1제곱 이게 AN이네요. 됐나요? 네. 106번. 이게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K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세모 자리에 규칙이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인데 여기 n 밑에 3이 있잖아요.
위에서 이거랑 맞춰보면. 그럼 앞뒤에 있는 숫자는 절대값 같을 때 부호가 봤는데 앞에 이름 2가 붙어있네? 2가 곱하기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등비술이 되지. 그러면 뒤에 있는 k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셨나요? 네. 주저하냐면 설명은 긴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제라,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계산기가 지금처럼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냈을 때 있죠. 그 이자를 쳐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원리합계란 저 위에 있죠.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을 줄여서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네가 얼마 받을 건지를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시대에 이제 많이 뒤떨어져 있는 문제게 저걸 누가 사람이 계산하나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느낌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요즘은 거의 모의고사나 수능이 안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학교 내신에서 간혹 내는 분들이 있으셔. 간혹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생각보다 자주 내시긴 하는데 요즘은 안 내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까 말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거의 안 나오고 교과서에 짤막하게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내실 때 이걸 내야 되나? 근데 교과서에 있긴 있으니까 안 내기는 그렇고 또 내전이 요즘 좀 시대에 뒤떨어졌고 선생님들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 있으니까 낸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우리 연습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비중이 조금 노력 대비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연이율이 뭐죠? 그러면 1년당 받는 이자라는 뜻이에요. 연이율 6%라는 뜻은 네가 1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그럼 1년 후에는 그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6%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100만 원 플러스 6. 그래서 1년 후에 네 통장에 106만 원이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1년간 이자가 6%, 100만 원에 대한 6%인 6만 원이 추가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복리라는 뜻은 이자가 중복해서 붙는 게 복리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리법은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집어넣었어. 근데 이 은행은 매년마다 이자를 6%를 챙겨준답니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6%면 6만 원이겠죠? 6만 원. 그럼 1년이 더하면 내 통장에 106만 원. 2년이 지나면 6 곱하기 112만 원. 3년이 지나면 118. 4년이 지나면 124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매년마다 최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6%를 매년마다 챙겨주는 게 단리법이에요. 근데 복리법은 처음에 100만 원을 집어넣어요. 6% 복리법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1년 안에 100만 원에 대한 6%가 붙는 건 똑같아.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얘는 원금 100만 원에 대한 6% 6만 원이 매년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늘어가는 게 단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지야? 복리법은 얘가 원금이 아니고 얘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6%를 100만 원에 대한 6%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 106만 원에 대한 6%를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는 원금, 여기서는 이렇게 됐었죠?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00분의 6. 100으로 묶어내면 10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6이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됐니? 근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106만이 이거로 계산되는 거였죠? 10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6의 1제곱. 이게 106만 원이야. 106만 원에 대한 이 106만 원에 대한 다시 6%를 챙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얘랑 얘랑의 공통인수가 돼서 100 가로 1 100분의 6 한 다음에 다시 가로 공통인수를 묶었으니까요.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100분의 6이 남아요. 똑같은 건 두 번 곱해지죠? 여기 제곱이 붙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 규칙은 우리가 지수할 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지수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일정한 비율로 뭐 20%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대략. 그럼 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가면 갈수록 내 통장에 쌓이는 돈은 많아지겠지. 당연하잖아. 100만 원에 대한 계속 일률적으로 6%인 6만 원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원금이 이자를 통해서 원금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원금을 다시 원금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6%를 계산해야 될 금액이 세지는 겁니다. 천천히 세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지수잖아. 결국은 이게 지수 형태거든? 근데 지수법칙 기억해요? 지수법칙 보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니?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자를 만약에 은행에 챙겨주잖아? 은행은 금방 파산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몇 개월 전,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잖아?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자기 내가 은행이 그 저축한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확 올라가는 순간부터. 근데 은행은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은행은.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저축하는 사람한테 돈을 끌어다 모으겠지. 뭐 이건 녹화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돈이 이렇게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로 커져. 근데 어떻게 해? 기한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몇 년 혹은 몇 개월까지 딱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딱 이런 적금은 개월수나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상환, 몇 년 만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 계산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금액이 갑자기 세지네? 그때까지 은행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뭘 정하죠? 금액을 정합니다. 얼마 이하가 됐을 때까지 이 내용을 보장해드립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요. 그래야 은행은 돈을 안 까먹으니까. 보통 기한이나 금액을 정해놔요. 이게 무한히 하다 보면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급격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복리법입니다. 이자를 중복해서 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이자를 벌게끔 해주는 방식이 복리법이고 현재 은행들은 전부 다 복리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냐면 이런 계산법을 통해서 매년 초에 일십, 백, 천만, 2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하면 10년 만에 내가 받아야 될 원리합계 금액,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서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총액을 원하는 거죠. 또 이거 할 때 이런 표를 많이 그려요. 이런 표. 1년 초라고 합시다. 1년 초. 연초니까 내가 처음 돈을 넣는 첫 번째 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2만 원을 집어넣어요. 2만 원 생략하고 2를 쓸게요. 근데 언제 찾을 거면 10년 말에 내가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생각해봐. 1년 초에 내가 2만 원을 집어넣어.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내가 2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이 돈은 그대로 2만 원일까? 이게 그대로 2만 원이면 누가 은행에다 저축하니? 당연히 저 돈에 이자가 붙겠지. 그러라고 내가 은행에 돈을 준 거잖아. 내 원금을 불려서 이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주세요라고 약속한 거니까.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발생하냐면 잘 봐. 이자가 처음에 내가 올해 2024년 1월 1일 날 돈을 2만 원 집어넣었어. 그럼 이 2024년 1월 1일 날 넣었던 2만 원에 대한 첫 번째 이자가 언제 붙느냐면 2024년 12월 31일 날 되면 정확히 1년이 된 거거든. 그때 첫 번째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1년 말에 이자가 한 번 붙어. 그럼 2년 말에 이자가 두 번 붙겠지.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니? 그럼 얘는 1년 말에 한 번, 2년 말에 한 번, 3년 말에 한 번, 그러면 총 3번, 10년 말이면 10번 붙을 거야.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6년 말, 7년 말, 8년 말, 9년 말, 10년 말, 총 10번의 이자가 붙어요. 그럼 저 2만 원에 대한, 아까 계산했던 거죠? 저 2만 원에 대한 이자는 1 플러스 100분의 2율, 6%, 이게 몇 번 붙는다고? 10번 붙는다고. 아까 우리가 지수할 때 했던 것처럼 이런 계산이 보통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2년 초가 되면 두 번째 내가 적금 금액인 2만 원을 또 집어넣겠지. 그럼 얘는 10년 말이 지나면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2만 원에 대한 1 플러스 100분의 6이 몇 번? 9번. 한 번 타먹었잖아, 이자.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는 총 9번만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돈이 불어나가겠죠.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10년 초에 마지막 10번째 돈을 늘어가는 거죠. 은행에. 얼마 넣냐면 2만 원을 집어넣어요. 근데 10년 초에 2만 원 넣었어. 근데 10년 말에 돈을 찾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10년 초부터 10년 말까지 한 번의 이자. 그럼 한 번의 이자는 원금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6이 한 번 이렇다는 뜻이에요. 됐니? 선생님 저는 얼마를 찾나요? 네가 찾아야 될 돈은 이만큼이 합산된 금액을 찾겠죠. 그렇잖아요. 10년 초, 매년 초에, 1년 초에 넣어서 2만 원 넣었던 게 이만큼 이자를 불리고 또 2년 초에 넣었던 돈이 이만큼 이자를 불리고 이걸 다 덧셈했을 때 내 통장에 총 금액이 합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더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느낌이 첫 번째 항이 2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6의 1제곱이 첫 번째 항이고 잘 보시면 공비는 앞에 있는 2는 안 바뀌죠? 가로도 안 바뀝니다. 지수가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요 숫자가 공비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비 R이 1 플러스 100분의 6 달리 말하면 1.6인 등비술이 되고 총 횟수가 n번이죠. 걔가 10년 10번. 그럼 첫째 항은 2 곱하기 1.06 공비 R은 1.06 횟수는 총 10번. 그들의 합 S10을 구하시오. 공비가 1보다 크니까요. 1.06 빼기 1 1.06의 항수 10제곱 빼기 1 첫 번째 항 2 곱하기 1.06 책에 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1.06의 값이 10제곱이 1.8 이거 빼게 되면 0.06 2 곱하기 1.06 곱하기 이게 얼마냐면 이거 얼마나 오죠? 1.8 1.8에 1 빼면 0.8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이에요. 그럼 분모에 100 곱합시다. 6 분자 100 곱하면 100만 곱하면 네, 계산이 좀 불편하죠. 1000 곱합시다. 그럼 얘는 60 분자는 2 곱하기 1000 중에 100은 여기다 곱하면 106 10은 여기다 곱하면 8 이렇게 돼요. 약분하시면 돼요. 28, 16 이게 약분합시다. 1 여기 얼마? 30 이거 2로 약분하면 4 여기는 15 그래서 15분의 424 이걸 15로 나누면 424를 이게 약분되면 좋을 텐데 약분이 안 되네요. 15로 나누면 대충 얼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답이야. 15분의 424만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굳이 대충 약분해보면 이게 2, 30 5는 안 되고 4 하면 얼마죠? 4가 아니고 얼마예요? 8 대략 28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만 써도 답이 되겠다. 답이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15분의 424만원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좀 이쁘게 답이 나왔습니다.